대한민국 서울의 한 대형마트. 이곳에 한 무리의 외국인 여행객이 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보안 요원은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어로 떠들어대는 남자를 저지하기 위해 심지어 신체에 터치까지 하는 보안 요원. 여행객 중 한 명인 톰은 헉 하고 숨을 삼키는데요. 미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놀란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톰 그랜트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주 뉴악에 사는 톰 그랜트라고 합니다. 최근 저는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본 아주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본디 이번 겨울 휴가는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보낼 참이었는데요. 제가 가입한 여행 동호회는 슬로우 여행 동아리였는데 슬로우 여행이란 많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기존 여행의 틀에서 벗어나 특정 여행지에서 장시간 머물면서 휴식과 여유로움을 즐기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바쁘게 관광지를 돌아다니곤 했는데 30대가 되고 나서 점점 그런 여행 방식이 싫어졌습니다. 분명 쉬러 여행을 가는 건데 미션을 깨는 느낌이랄까요? 강박증을 가지고 꼭 이것까지 다 보고 가야 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여행을 다니다 보니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슬로우 여행 동아리에 들고 나서는 2주나 한 달 정도를 한 도시에서 머물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풍요롭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이런 슬로우 여행의 특성 때문에 저처럼 긴 휴가를 쓰고 다녀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원격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따로 휴가를 쓰지 않고도 여행 동호회 일정에 참가해 함께 다녀오곤 했습니다. 미국은 워낙 재택근무자가 많은 데다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곳도 많아 출근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예 시간을 자기 뜻대로 쓸 수 있기도 하고요. 이번 겨울 여행은 중국 산둥성 동부에 있는 항구 도시 웨이하이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겨울 바다를 낀 항구 도시라니 낭만적인 분위기를 상상하며 여행을 갈 날만을 꼬박 기다렸죠. 하지만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산시성과 산둥성, 베이징 등 중국 동북부 지역에 역대급 한파가 찾아오면서 폭설로 뒤덮인 것입니다. 밤사이 내린 어마어마한 눈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40중 추돌 사고가 나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학교는 휴교령은 내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눈보라가 너무 심해 제설 작업조차 불가능한 곳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했던 웨이하이는 사흘 밤낮으로 내리 폭설이 내려 적설량만 무려 74cm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원래 웨이하이는 다설지였으나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웨이하이의 상황을 찾아보는데 영상만 봐도 거의 재앙급 자연재해가 들이닥쳤더군요. 도저히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결국 급하게 비행기 표를 취소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그렇게 무산되나 싶었지만 갑자기 여행 동호회 부회장인 페넬로페가 한국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비행기 노선을 찾아보니 인천공항 행표가 싼 가격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항공편 출발 기한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좌석이 차지 않았을 때 내놓는 이른바 땡처리 항공권인 것 같았습니다. 남은 이코노미 석수도 딱 우리 동호회 회원수와 꼭 맞다면서 중국에 못 가게 됐으니 한국이나 가자고 했죠. 저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수긍하고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행을 안 가면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마니까요. 저희 여행 동호회에는 가족끼리 가입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이색적인 여행지에서 보내려고 이번 여행에 나선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내 제인과 함께 5년 만에 해외에 나가는 잭이나 아버지와 함께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이는 해외에서 보내는 이색적인 크리스마스에 큰 기대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행 때문에 2주 동안 휴가를 썼기 때문에 만약 여행을 못 가면 이 시간을 통째로 날리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휴전 국가에 가야 한다는 점이 조금 찝찝하긴 했으나 예전에 한국에 다녀온 적 있는 페넬로페가 오히려 미국보다 안전한 국가다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녀에게 넘어간 저는 호기심 반, 불안한 반의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선진국인 미국의 웬만한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고 시설이 좋아 보였거든요. 저는 음악이나 드라마에는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보니 요즘 젊은 20대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지 몰랐어요.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뉴스에서 접하는 한국의 소식은 아무래도 북한에 관련된 소식이 많다 보니 제 머릿속에서는 가난한 나라나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겼었습니다. 한데 그 고정관념이 한국에 와서 산산이 조각난 것입니다. 한국은 공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시설들의 상태가 무척 뛰어났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숙소에서 짐을 내려놓은 다음 롯데월드타워에 가기 위해 지하철역을 탔는데요. 지하철역은 미국의 웬만한 지하철역들은 명암도 못 내밀 정도로 깨끗하고 쾌적했고 열차 내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터져서 좋았습니다. 와이파이 먹통으로 자주 저를 스트레스받게 하던 미국 지하철과는 천지 차이였죠. 또한 소수자를 배려한 시설 또한 인상적이었는데요. 서울은 어지간하면 웬만한 역에 다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뉴욕에서도 장애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한국과 달리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지린내가 풍겼고 고장이 잦았으며 두 번째 문제로는 설치율이 아직도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역 중 27%에만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지하철역의 94% 이상 이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더군요. 이외에도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나 수화용 영상전화기를 갖춘 역들도 있었으며 여분의 휠체어 또한 어플을 이용해 신청하거나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지하철역에서 대여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교통시설은 낙후된 부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얕잡아 보았던 서울은 오히려 뉴욕보다 훨씬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많은 것, 여행객들이 많이 다닐 법한 번화가나 관광지에 안내소나 표지판이 잘 되어 있는 점 등등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처음 와도 어렵지 않게 서울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치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치안이 정말 좋다고 느꼈을 때가 대형마트에 갔을 때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슬로우 여행이 목적인 여행 동호회인지라 도시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즐기는 게 목적이었기에 밖에 나가기 싫은 날에는 장을 봐와 숙소에서 음식을 직접 해먹었습니다. 마침 숙소 근처에는 큰 마트가 하나 있었고 저희는 그곳에 가서 요리 재료를 골랐습니다. 외국의 마트라 그런지 처음 보는 식재료나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다 보니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웠는데 시식 덕분에 입까지 같이 즐거워졌어요. 미국 마트에는 시식 코너가 별로 없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만두나 너겟 같은 음식들은 직원이 직접 조리해서 조그마한 컵에 담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마트 쇼핑의 소소한 재미를 느끼며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고르고 계산대로 갈 무렵 마트의 보안 요원과 한 남자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고 싸우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니 정확한 상황은 잘 알 수 없었지만 보안 요원의 제스처와 남자가 들고 있는 물품을 보니 느낌상 마트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허름한 복장을 한 채 보안 요원과 싸우는 남자는 아무래도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언어는 아무리 들어도 중국어 같았거든요. 대학교 다닐 적 룸메이트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만 들어도 중국어인지 아닌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무식할 정도로 시끄러운 목소리와 드센 발음은 100% 중국인이었습니다. 제 룸메도 기숙사에 친구를 데려오면 같은 중국인들끼리 자기 나라 말로 대화했는데 그한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거슬릴 정도로 듣기 싫은 목소리였어요. 중국인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훔치려고 했던 물건을 내팽개치고 도주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발력 좋은 보안 요원은 바로 그의 팔을 꺾어 제지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저와 일행들은 매우 놀라며 불안해했습니다. 제발 보안 요원이 너무 과하게 진압하지 않길 바랐어요. 저렇게 진압하다가 금방이라도 중국인 남자가 돌변해 무기를 꺼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는 말려야 하나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제 이야기를 읽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유저분들은 이런 생각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안 요원이 도둑을 진압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우려스러워하는 건지요. 그 이유는 제가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대형마트나 아울렛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겁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 보안 요원들이나 직원들은 웬만해서는 도둑들을 잡지 않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려는 걸 발견하면 다가가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하긴 하지만 강하게 저지하진 않습니다.
뿌리치고 도망가면 허망하게 바깥을 바라볼 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왜 마트 보안 요원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저지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는 건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직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총기가 허용되는 국가라는 점과 인권 운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뻗어가고 있는 골치가 아픈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원들에게 도둑이 훔쳐가는 걸 보면 절대 신체에 접촉하지도 말고 잡으려 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규칙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제압하려고 달려들었다가 무기를 꺼내는 순간 주변에 있는 손님들까지 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자극하지 말고 매뉴얼에 따라 조용히 경찰에 신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직원이 제압에 성공하더라도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한 마트에서 고가의 스피커를 들고 튀는 도둑을 제압한 여성 보안 요원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본디 칭찬받아야 마땅했지만 도둑이 그녀가 과잉 진압을 했다며 마트 측에 소송을 거는 바람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한 거였습니다. 특히나 진압당한 도둑이 흑인이다. 그러면 재수 없을 경우 차별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인터넷에서 실컷 난리를 치고 인터넷에서도 폭로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행들은 미국의 기준으로만 생각하여 정말 보안 요원이 저렇게 강하게 저지해도 괜찮은지 우려스러워했지만 페넬로페가 한국은 총이 금지된 나라니 괜찮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웬만한 범죄자들도 저런 무기를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게 진짜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맞다고 대답하면서 한국은 미국과 같은 사건이 드문 편이고 굳이 피해가 생긴다면 칼과 같은 다른 도구로 인한 피해라고 말했죠. 그 덕분에 이런 마트의 보안 요원들조차 난사전에 대한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해 도둑을 제압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척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위험한 무기가 없으니 직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는 넓게 생각하면 높은 치안 유지에도 이바지하는 좋은 행동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내버려 두니 마트 좀도둑이 해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요즘은 아예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마트 물건을 터는 도둑들까지 있었습니다. 요리 재료를 사고 돌아온 저는 그때 상황을 곱씹으면서 정말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라고 큰 반성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머무르면서 있었던 일을 계속 커뮤니티에 올릴 생각이니 시간 나실 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클립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